안녕하세요 군님들, 자작군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소형 파워뱅크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릴 제품 같은 경우는 이 녀석입니다. 자, 이 녀석 같은 경우는 8만 mAh 아우어 용량을 가지고 있는 소형 파워뱅크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정에서 사용하는 220V 전기 300W급 미만의 제품들을 구동할 수 있도록 순수 정연파 300W짜리가 내부에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겨울철에 아니면 캠핑을 하다가 간혹가다 방전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방전 시에 차량에 점프까지 해줄 수 있는 점프 기능도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성능들을 제대로 한번 테스트를 해볼 거고요. 참고로 오늘 영상에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신 분에 한해서 소형 파워뱅크 한 대를 나눔으로 드리니까요. 지금부터 댓글로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제품을 개봉을 해보고 외관부터 실제로 성능 테스트를 다 해볼 겁니다. 물론 우리가 사용하는 핸드폰 충전이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DC 단자는 다 작동이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도 작동이 안 되는데 판매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일반적인 우리가 핸드폰 충전이나 기타 기기들 충전하는 기능으로는 물론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데, 오늘 영상에서 중점적으로 제가 테스트할 거는 220V의 인버터 300W짜리 인버터가 어느 정도 구동이 되고 실제로 여러 가지의 기기를 돌렸을 때 정상적으로 다 구동이 되는지, 우리가 캠핑에서 사용하는 제품들 빔 프로젝트나 TV 또 그리고 1인용 전기장판까지 한번 돌려보고 실제로 작동이 잘 되는지 그런 모습을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제품의 기능으로 추가된 점프 스타터 기능도 실제로 제가 점프를 해볼 거예요. 어느 차량까지 이렇게 시동이 걸리는지 성능 테스트까지 확실하게 해보려고 해요. 지금부터 이 제품을 사용을 하면서 실제로 어느 정도의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제품의 한번 구성품부터 살펴보고 외관부터 실제 기능, 성능까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구성품으로는 이렇게 충전기를 하나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본체, 그리고 점프를 할 수 있는 점프 케이블까지 이렇게 제공을 해줍니다. 뭐 별다른 파우치나 그런 건 없고요. 그냥 이렇게 박스 안에 이 세 가지의 품목이 담겨져서 오게 됩니다. 자, 일단은 이 파워뱅크의 사이즈를 한번 측정을 해 보겠습니다. 사이즈 길이 같은 경우는 약 23.5cm 정도 되고요. 자, 그리고 파워뱅크의 폭 같은 경우는 약 13cm. 자, 높이 같은 경우도 12cm 정도 되네요.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데 그냥 부담 없는 사이즈,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이 전면판을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온오프 스위치가 여기 있습니다. 자, 온오프 스위치 같은 경우는 한 번만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배터리의 잔량을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충전 단자가 있습니다. DC-in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자, 이렇게 함께 제공된 충전기를 이렇게 꼽아서 충전하는 방식이에요. 자, 그리고 이 우측을 보시면 급속 충전 단자가 두 개가 있고요. 그리고 C타입으로 PD 타입의 이 충전 단자도 있습니다. 12V 아답터를 이용하지 않고 이렇게 C타입의 충전기를 연결을 해도 이 기기는 이렇게 인풋으로 인식을 하고 충전을 해주게 됩니다. 핸드폰 충전기로도 충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녀석입니다. 자, 그리고 이쪽으로는 DC-out, 우리가 사용하는 12V 제품들을 사용하는 DC 단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는 이렇게 점프 케이블, 함께 제공되는 점프 케이블을 이쪽으로 연결을 해서 차량에 시동을 걸 수 있는 단자입니다. 그리고 AC 버튼을 누르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AC 220V라고 표시가 되면서 지금 내부에서 팬이 돌아가요. 그렇게 시끄럽지는 않은데 팬이 일단은 살짝 초반 구동 시에 돌아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220V 전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럼 220V 전기를 한번 꽂아 볼게요. 자, 이 충전기 같은 경우는 초고속 충전기입니다. 초고속 충전기를 이쪽으로 꽂아 볼게요. 자, 이렇게 초고속 충전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USB 충전만으로는 고속 충전밖에 지원이 안 되지만 이렇게 220V를 사용할 수 있으면 초고속으로 빠른 충전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충전기 종류의 220V를 사용하는데 더 특화가 된 녀석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 뒤쪽으로는 이렇게 C가 포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파워뱅크를 이용하는데 C가 포트 하나 정도 있어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120W급의 C가 포트가 하나가 들어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쪽으로는 내부에 우리가 인버터가 구동이 되면서 열이 발생하면 열을 방출하는 팬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온도가 지나면 팬이 좀 크게 돌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부에 회로를 식혀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팬이 하나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LED 온오프라는 스위치가 있는데, 자, LED 같은 경우는 앞쪽에 전원을 킨 상태에서 LED를 누르고 계시면 작동을 합니다. LED가 작동이 되죠. 한 번을 누를 때마다 기능이 바뀌어요. 깜빡이는 기능, 전멸 기능,
그리고 다시 킬 때는 이렇게 누르고 계시면 확산형 이렇게 LED가 들어옵니다. 자, 이 확산형 LED 같은 경우 은근히 밝더라고요. 우리가 텐트 안에서나 차박을 할 때 어두운 곳에서 키면 정말 좀 밝은 정도의 밝기를 보여줘요. 그래서 이 LED 등도 은근히 활용성이 좀 있어 보였습니다. 눈이 부시는 그런 밝은 밝기가 아니라 은은하게 비춰주면서 우리가 깜깜한 곳에서는 충분히 조명 역할로 쓸 수 있는 그 정도의 밝기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 제품의 기능들, 단자들을 한번 살펴봤는데 꼭 필요한 녀석들만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핸드폰 충전 단자, PD 타입, 그리고 DC 단자, AC 단자, 그리고 뒤쪽에는 C가 포트, LED까지, 그리고 자동차의 점프까지. 와, 진짜 기능들이 하나로 좀 많이 모아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사용하기에는 정말 편리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먼저 보조 배터리 기능. 우리가 이 파워뱅크를 이용할 때 핸드폰을 충전하거나 기타 기기들을 충전을 하잖아요. 그래서 급속 충전 단자가 있고 PD 타입이 있습니다. 자, 이 USB 단자 같은 경우는 웬만한 보조 배터리에도 다 있는 기능이라서 뭐 따로 테스트는 해보지는 않겠습니다. 급속 충전만 되는 단자니까. 근데 이 PD 타입이 저는 좋아요. 충전도 가능하고 또 여기에 C2C로 해서 충전도 가능해요. 요즘에는 C2C 케이블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C2C는 초고속을 지원하네요. 초고속 충전을 지원할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초고속 충전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C2C 케이블로 핸드폰을 충전할 수 있다는 점. 요즘에는 이렇게 C2C 케이블이 많이 나오잖아요. 제품들도 다 C타입으로 되다 보니까 이런 PD 타입은 있으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충전도 되고 방전도 되고. 자, 이렇게 보조 배터리 기능, 핸드폰 충전 기능이나 기타 기기들을 충전하는 이 USB 기능은 뭐 딱히 어느 정도가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긴 어렵지만 그래도 이렇게 PD 타입이 들어가서 C2C로 충전도 가능하고 방전도 가능하고 또 이렇게 요즘에 갤럭시폰에서 지원하는 초고속 충전까지도 지원한다는 점은 이 제품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네요. 다음은 이 AC 기능을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AC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정에서 사용하는 똑같은 주파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60Hz라는 주파수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 60Hz가 제대로 출력이 되는지 먼저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220V가 켜졌죠. 자, 이 부분에 60Hz가 나오는지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테스터기를 꽂으니까 지금 60.09, 60.10 이렇게 60Hz가 정상 출력이 되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이게 만약에 50Hz라면 우리가 가정에서 사용하는 제품들이 구동이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60Hz가 나오면 우리 가정에서 쓰는 주파수하고 똑같기 때문에 동일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전압 체크도 해볼게요. 자, 이렇게 꽂으니까 지금 232V가 나오네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가정 전기랑 거의 비슷하게 나오죠. 우리가 사용하는 게 225V에서 230V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동일하게 220V는 출력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빔 프로젝트가 있어요. 자, 이 빔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여기에 보면 5V 4A를 지원해야 됩니다. 자, 이 제품도 일반적으로 C타입을 지원을 하지만 5V 4A라는 전류값이 높은 충전기를 전용 충전기를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핸드폰 충전기를 연결을 하면 약간의 충전은 되지만 충전이 되면서 만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사용을 못 해요. 그런데 이렇게 5V 4A짜리 이 C타입 충전기를 AC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꽂고 AC를 켜주면 이렇게 간단히 220V를 꽂아서 우리가 사용하는 기타 기기들을 충전이나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배터리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도 이제는 이렇게 빔 프로젝트를 구동을 할 수 있습니다. 큰 전류값을 먹지 않은 선에서는 이렇게 가볍게 220V를 충전이나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편리하더라고요. 물론 300W 미만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고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야외에서 한 번씩 촬영을 할 때 이런 장비들을 구동할 목적으로 이 파워뱅크는 너무나 유용하게 사용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조명 장비 같은 경우는 220V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220V 전기가 없는 곳에서는 사용을 못하게 되죠. 그래서 야외에서는 조금 큰 파워뱅크 인버터랑 좀 무겁게 들고 다녀야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파워뱅크에 꽂아만 주시면 바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220V를 연결을 해서 이 조명을 구동을 하고 있어요. 이 조명 같은 경우는 약 50W 정도 되기 때문에 한 6시간 정도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야외에서 촬영을 할 때도 이렇게 220V 전기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은 정말 큰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링라이트, 이렇게 USB를 사용하는 조명도 같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럴 때는 링라이트 같은 경우는 USB 단자에 이렇게 꽂아 주시면 이런 식으로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야외에서 촬영을 할 때 이렇게 조명 장비 역할로도 충분한 그런 보조 배터리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시작이 93%였는데 2분, 3분 정도를 구동을 해도 퍼센테이지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상당히 오랜 시간 사용이 가능해요. 이렇게 조금 간단한 전기를 사용하는 220V 제품들은 구동하기 너무나 좋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꼼지락 탄소 매트, 우리가 캠핑에서 사용하는 1인용 전기 매트를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20V로 구동되는 방식이고요. 약 꼼지락 탄소 매트 같은 경우는 60W에서 70W 사이를 사용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자, 지금 배터리의 잔량은 89%가 남았고요. 이제 AC를 켜서 220V로 1시간 동안 한번 구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온도도 잘 올라가는지, 정상 구동은 되는지 테스트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220V를 꽂으니까 지금 이렇게 꼼지락 탄소 매트가 작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도는 7단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 88%로 떨어졌는데 88%부터 1시간을 구동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사용을 하는지, 정상 작동은 되는지, 그리고 이 매트의 온도는 잘 올라가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220V 전기를 이용해서 이 꼼지락 탄소 매트 60W 짜리를 약 30분간 구동을 했고요. 지금 퍼센테이지 같은 경우는 88%에서 74%, 약 15% 정도가 빠졌습니다. 과연 지금 매트 안의 온도는 어떤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 40도까지 나갑니다. 자, 이렇게 40도, 37도, 36도. 진짜 따뜻해요. 손으로 만져보면 정말 따뜻합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봐. 왜? 따뜻한 거 봐봐. 따뜻해. 어때? 따뜻해. 얼만큼 따뜻해? 나 계속 좀 있을래. 계속 여기 있을 거야? 자, 이렇게 전기 매트를 약 30분 이상을 구동을 해봤는데 배터리 소모는 약 15%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캠핑을 할 때도 1인용 매트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온도 조절을 좀 낮춰서 사용하면 1박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긴 합니다. 아주 만족스러워요. 자, 이 차량은 로체 차량이고요. 가스차입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시동이 걸리랑 말랑 방전이 됐죠. 자, 전원 켜고 자, 점프선 연결해 볼게요. 자, 연결했습니다. 자, 시동 잘 걸리네요. 자, 지금 배터리는 100%에서 1% 썼네요. 좋은데요. 자, 이 차량은 무쏘 차량이고요. 정말 오래된 차량이죠. 지금 방치한 지가 오래돼서 방치 차량입니다. 지금 완전 방전된 상태고요. 자, 지금 키를 돌려도 전혀 반응 안 합니다. 블루투스 단자 연결. 자, 전원 켜고 시동 한번 걸어 볼게요. 자, 전원 들어왔죠? 이건 좀 힘이 부족하다. 이건 안 된다. 자, 이번에는 제 차량 56 카니발 차량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방전은 안 됐는데 이렇게 단자를 탈거하고 시동을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탈거돼 있죠? 자, 전원 버튼 눌러도 전혀 반응 안 합니다. 자, 탈거된 단자에 마이너스 연결하고요. 안 걸리네요. 두 번째는 성공합니다. 힘이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성공은 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성공은 합니다. 요즘 차들은 그래도 시동은 걸리네요.
자, 이렇게 카토피아라는 이름을 가진 순수정연파 300W 인버터가 내장된 파워뱅크를 사용을 해봤는데 충분히 만족도는 너무나 높았습니다. 이 제품을 활용을 잘 하시면 이 제품은 정말 성능 면에서 충분히 제 역할을 해준다고 보시면 되고요. 300W 내에서 우리가 야외에서 간단한 220V 전기를 구동하는 데는 너무나 효자 역할을 해주는 그런 녀석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핸드폰 충전이나 우리가 보조 배터리로 사용하는 기능도 충분한 용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8만 mAh라는 용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핸드폰을 충전을 했을 때 핸드폰도 10번 이상 충전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DC 전기를 충전하는 데는 충분한 그 정도의 용량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테스트를 해본 이 점프 기능 같은 경우는 솔직히 보조 기능으로 들어간 부분이라서 충분하게 100% 만족은 하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리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충분한 테스트를 했고요. 승용차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걸렸어요. 근데 디젤 차량들, 좀 오래된 차량들은 시동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 차량 올류 카니발처럼 최신 차량일지라도 디젤 차량 같은 경우는 배터리를 탈거하고 배터리 단자로만 이렇게 점프를 했을 때는 시동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 제품이 점프가 주 목적이 아니다 보니까 점프에 대한 신경은 조금은 덜 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배터리 출력이 좋을지라도 우리가 이 점프 케이블이 좀 얇았어요. 실리콘 전선 10AWG를 사용한 집게를 사용을 했는데 너무나 선이 얇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8이나 7로 만약에 케이블을 변경을 하신다면 더 좋은 출력을 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 어차피 점프 기능은 보조 기능이라서 그래도 갖고 계시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정도의 기능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전체적으로 이 제품을 제가 사용해 본 느낌은 만족스러웠습니다. 물론 가격대는 좀 있지만 그래도 220V를 야외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은 정말 큰 장점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점프로 모든 차량이 점프가 다 된다, 이런 기능은 아니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제품의 판매 주소 같은 경우는 제목 옆에 상세 보기를 누르시면 제가 링크를 걸어 둘 테니까요, 한번 가셔서 스펙이라든지 판매사의 정보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 이거 한 대 나눔하니까요, 지금부터 댓글로 신청을 해주시고 돌아오는 토요일에 라이브 방송 때 한 분을 추첨을 할 거니까요, 지금부터 댓글로 많이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